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2부 장식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 동안 잘 못 지내셨어요? 잘 쉴 뻔하다가 이놈의 헝다 때문에 네. 좀 연휴 기간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연휴 기간 동안 좀 글로벌 그 금융시장 체크하시다가 이 헝다 때문에 좀 많이 조금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알고 싸워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주제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20-482, 0220-482로 전화 주시면 이제 추석 연휴 이후로 내 포트와 내 계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조성우 차장님이 직접 조언을 해드립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슈와 리먼 사태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건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의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는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좀 내용을 좀 비교해 드릴 거기도 한데 사실 뭐 연휴 기간에 뭐 별일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역시나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헝다 이슈로 이제 시장이 흔들려서 뭐 저 역시도 이제 사실 연휴 기간 내내 좀 이제 관련한 이슈를 계속 좀 체크하면서 좀 제대로 좀 쉬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또 이제 연휴 직전에 시장이 이렇게 또 쉽진 않았으니까 불안감이 계속 있으셨을 텐데 그 이제 뭐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이슈를 그러니까 헝다 이슈를 좀 품고 있는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미국 나스닥부터 한번 보면은 결국 이제 헝다 이슈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지난 그 이제 월요일장에 나스닥이 이렇게 개파락을 했었죠. 이제 헝다 이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루만 그리고 또 우리 연휴 초반에 좀 요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됐다가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요 이제 갭은 좀 좁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간밤에 또 FOMC에서는 또 시장이 좀 안도할 만한 쪽으로 좀 귀결이 됐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좀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됐고 또 연휴 기간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이제 두드러 맞을 거면 연휴 초에 두드러 맞고 연휴 말에 차라리 요런 식으로 마감되는 게 오히려 심리에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연휴 초에 막 글로벌 증시가 막 올라갔다가 연휴 마지막에 뭐 이렇게 좀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용두사미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식는 좀 이런 좀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제발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되길. 근데 그나마 우리 쉬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안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그 헝다 이슈가 아직 글로벌 증시, 제가 이제 미국 증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직은 하락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은 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좀 그렇게 좀 완전히 뭐 이렇게 무지하게 두들겨 맞는 좀 그런 상황은 좀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시장이 뭐냐면 홍콩 항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콩 항생은 이제 헝다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최근에 이제 좀 길게 늘어뜨려봐도 최근에 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규제 우려라든지 헝다그룹의 이슈가 계속 홍콩 항생 지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의 이제 본거지인 상해 종합을 보면 오히려 조금 의아한 게 이게 이제 양봉이 두 개가 있는데 요 하나는 이제 우리 연휴 직전의 거래일이었고요. 요거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재개장을 했어요. 근데 요 연휴 직전 직후 다 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헝다그룹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이슈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시장인데 근데 오히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 일인데 이제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약간의 예민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수습을 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헝다그룹의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홍콩에 상장된 이게 헝다그룹의 차트인데요.
요즘 길게 늘어뜨려 보게 되면 작년 7월에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요. 지금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요 고점 대비해서 한 13분의 1 토막 정도 됩니다. 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알게 모르게 헝다그룹의 요 내용들을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돼 왔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월에 반도체 패닉셀을 또 이제 되돌아가 보면 갑자기 뭐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뭐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디램 가격은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업황 우려가 딱 나온 거죠. 근데 이 헝다그룹도 지금 사실 1년 내내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헝다그룹이 지금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계속 반영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헝다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확 불거졌냐면 결국엔 그 중국의 그 부동산 규제에 이 암초가 딱 걸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 이 헝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헝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게 뭐 만약에 헝다가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몇 년 전에 있었다. 정말 생각하기 싫어요. 저 리먼 사태는 진짜. 네. 그때는 정말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정말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모르시겠지만 겪어보면요. 그 자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대형주가 하한가예요. 그런 시장에. 그런 저는 시장이었어요. 리먼 사태를 겪지는 다우, 않았어서. 다우 지수가 10%가 급등하고 10%가 폭락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때는 가격 제한 폭이 15%였다라는 걸 빼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형주가 하한가를 가는 그건 사실 저 겪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그거 겪고 싶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기억을 꺼낸 거죠. 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많은 그래서 외신들이 이제 리먼 사태와 이번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슈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을 네. 많이 내놓고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네. 부분에서 갖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제가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네. 물론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거 시간 엄청 모자라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요약한 거죠. 자, 헝다와 리먼을 딱 비교해보면 주요 사업은 헝다는 결국엔 과도한 부동산 사업, 실물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지금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건데 리먼은 뭐였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 쉽게 말하면 모기지 파생상품이 발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헝다는 실제로 차입을 해서 집을 짓고는 있는 건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우리가 뭐 모기지론 해갖고 요렇게 담보 뭐 이렇게 성 이런 대출이 있는데 요걸 유동화 해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너 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담보대출과 뭐 신용대출의 요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험 요인이 뭐였냐면 지금 헝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중국에서 부동산 그 규제를 딱 들고 나오니까 요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저 모기지 파생 상품이 나중에 막 기상천외한 막 그런 방식으로 막 서로 막 섞여가지고 추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뉴스 검색해보면 총 부채가 얼마고 단계적으로 뭐 오늘 얼마 상환해야 되고 다음 달에 얼마 해야 되고 올해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측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저 모기지 상품이 어떻게 위험을 노출했는지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파산하니까 연쇄적으로 막 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터질 게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반토막 이하로 다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리먼 관련해서는 더 터지는 건 없구나 하면서 시장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저 헝다 부분은 이제 이 리먼과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위험에 대한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거죠. 위험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고 대비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먼은 위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표 한번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전의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헝다라는 곳은 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엔 중국 정부의 의지, 개입, 통제 요 부분이 해결의 변수로 다 누구나 거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는 이를테면 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뭐 금융 시스템을 뭐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리먼은 해결 변수가 아예 없었죠. 다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뭘 해볼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보게 되면 리먼급으로 터지게 되면 여러분 진짜 그 괴롭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렇다고 헝다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충격이 아예 없지는 않죠. 하지만 리먼급의 충격은 아니다. 뭐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표를 보여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 2015년 이후에 그 글로벌 주요국의 그 회사채 디폴트 비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이제 파란 막대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 세계 평균이나 미국이나 이제 EU보다도 지금 디폴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은 뭐 자율적으로 뭐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는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사실은 뭐 글로벌 기업의 굴제 기업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강력하게 통제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저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통제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저런 식의 통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헝다가 갚아야 될 그 빚 중에는 영 내에서 갚아야 될 게 있고요. 해외 투자자에게 갚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그 채무. 요 부분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헝다그룹이 해외 쪽에 대한 투자자의 어떤 원리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중국 금융시장 전체 신뢰가 무너지면서 중국에서의 해외 자본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오늘 1,400 규모의 이자를 일단은 뭐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중에 1,000억 정도가 사실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고 이 400억 정도가 이제 이 국내에 좀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일단 요런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뭐 또 지급길이 어떠냐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이제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니까 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뭐 그런 이슈다. 그런데 리먼급은 아니다. 그러나 터져서는 안 된다. 왜냐면 터지면 또 피곤한 건 똑같거든요. 아니, 지수가 반토막이나 30%가 빠지나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괴로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단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시장에 헝다 이슈가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헝다그룹 이슈가 정말 글로벌 시장을 그야말로 지배하다시피 했고 오늘 새벽에는 또 이제 9월 FOMC 결과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헝다 이슈가 사실은 정말 뭐 차찬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냐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뭐 부동산이든 사교육이든 뭐 게임이든 심지어 뭐 아이들의 복장까지도 규제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중국 최고 권력자의 어떤 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뭐 본보기 삼아서 몇 군데를 또 이제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제가 그 양반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미아리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리먼 사태나 뭐 작년에 겪었던 코로나 패닉이나 사실 이게 갑자기 불거지게 되면 이게 누가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맞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그런 패닉이 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패닉이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뭐 잽싸게 도망가는 정도 이외에는 사실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우리가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자, 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불안했다고는 하지만 코스피는요, 6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이제 겨우 5%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요게 팩트고, 그리고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130%가 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그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